남편의 외도 선물 알고 보니 아내가 준 것? 당신이 바람 피우는 여자에게 준 그 목걸이. 혹시 은색 체인에 하트 펜던트 달린 거 맞죠? 아, 그리고 포장지 보라색이었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제가 당신한테 준 건데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가장 비참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어이없었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 남편의 외도 징후. 결혼 12년 차, 저는 38살 전업주부 김민지입니다. 10살, 8살 두 아이의 엄마죠. 남편 정우진은 중견 IT 기업 과장으로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모범적인 가정이었어요. 변화는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죠. 야근이야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라는 말과 함께요.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피곤해 보이면서도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곤 했는데 요즘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방으로 직행했어요. 휴대폰을 볼 때면 미묘하게 화면을 가리는 듯한 각도로 들고요. 여보, 뭐 보는 거야? 아, 회사 메일. 별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듯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대답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조금은 자극적인 젊은 여성이 뿌릴 법한 그런 향이었죠. 여보, 향수 바꿨어? 응? 아니, 회사에서 누가 테스터 뿌려봤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게 또 얼버무리더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묘한 감각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을 슬쩍 확인했죠.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 호텔 이름까지 보이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회사 접대일 수도 있고 거래처 미팅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불륜녀에게 남편이 선물을 전달.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잠깐 회사 들렀다 올게. 2시간이면 되라고 말했어요. 토요일에 회사라니 의심스러웠죠. 토요일에 무슨 일인데? 긴급한 서버 점검이 있어서 꼭 가봐야 해.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서둘러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확인해야겠다고. 아이들을 친정엄마께 맡기고 저는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발 회사로 가라, 제발.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남편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닌 반대편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은 한 고급 카페 앞이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 들고 있더군요. 작은 쇼핑백이었어요. 보라색 포장지로 예쁘게 쌓인 작은 상자가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선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주차한 후 카페를 지켜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의 여성이었어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보라색 쇼핑백을 건넸어요.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봤더니 포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꺼내 목에 걸어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여자는 기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고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보라색 포장지와 쇼핑백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묘하게 익숙한 그 색감과 리본 스타일. 아내의 우연한 발견, 선물 포장지와 이름 확인.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2시간 후 돌아왔을 때도 회사 일 잘 마쳤어? 라고 태연하게 물었죠.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남편의 모습에 속이 뒤틀렸지만 참았습니다. 뭔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뒷좌석, 트렁크, 조수석 서랍. 하나하나 뒤졌어요. 그리고 조수석 문짝 안쪽 수납 공간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작게 구겨진 영수증 한 장. 루체 주얼리 실버 하트 목걸이 45만 원. 구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작은 메모지였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아, 1년 기념 축하해. 항상 예쁘게 빛나줘서 고마워. 우진. 1년. 1년이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1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주고받았던 거죠. 저는 그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루체 주얼리라는 브랜드를 검색했어요. 고급 수제 주얼리 브랜드더군요. 그들의 시그니처 포장이 바로 보라색 벨벳 쇼핑백이었습니다. 그 보라색, 루체 주얼리였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보라색 포장지와 리본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다음 날 저는 우리 집 드레스룸을 뒤졌습니다. 제 액세서리함 선물 받았던 것들을 보관해둔 서랍들. 그리고 찾았습니다. 똑같은 보라색 쇼핑백.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쇼핑백은 바로 2달 전 제 생일에 남편이 저에게 준 선물 포장이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골랐어. 그때 남편이 건넨 보라색 쇼핑백. 안에는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죠. 저는 그날 정말 감동했었어요. 남편이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알아주다니, 특별한 브랜드에서 직접 골라주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선물을 받을 때 쇼핑백 안에 명함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그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루체 주얼리 VIP 고객님께 담당 디자이너 최수진 드림. 그리고 그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진 고객님, 좋은 선택이세요. 부인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특별한 날엔 연락주세요. 수진. 다음에도.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생일 선물도 루체 주얼리였고 그 불륜녀에게 준 목걸이도 루체 주얼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잠깐. 저는 제가 남편에게 준 선물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3달 전 남편 승진 축하 선물로 제가 뭘 줬더라. 아,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매니 선반 선물용 박스들이 쌓인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루체 주얼리 쇼핑백. 보라색 벨벳 재질. 은색 리본. 비어있는 쇼핑백이었어요. 안에는 구겨진 포장지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 구석에 제 손글씨로 쓴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여보, 승진 축하해요. 당신은 최고예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지가. 남편의 황급한 해명과 거짓말 시도. 그날 저녁 저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그 빈 쇼핑백을 남편 앞에 내던졌어요. 남편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제가 물어봐야죠. 제가 당신한테 준 선물 포장지가 왜 비어 있어요? 안에 있던 목걸이는 어디 갔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는 게 보였어요. 그게 회사 후배가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급하게 선물이 필요하다길래. 거짓말. 저는 소리쳤습니다. 회사 후배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 전에 산 목걸이. 실버 하트 펜던트. 45만 원짜리.
그리고 이 메모는요? 유진아, 1년 기념 축하해라고 쓴 이 메모는 뭐예요?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졌습니다. 민지야, 이건 뭐예요?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바람 피운 거예요? 1년 동안? 민지야, 들어봐.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다가 자연스럽게 1년 동안 만났다고요? 자연스럽게 기념일 챙기고 선물 주고받았다고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권태기였다고,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그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고. 듣기만 해도 역겨운 소리들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준 선물을 그 여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건 뭐예요? 제가 당신 승진 축하한다고 정성껏 골라준 선물을 당신은 바람 피우는 여자한테 줬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대체 뭐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산 그 선물 뭐였어요? 목걸이였어. 목걸이? 어떤? 실버. 하트 모양.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아내의 혼란과 당혹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그 목걸이를 당신이 그 여자한테 준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답이었죠. 왜요? 왜 제 선물을 줬어요? 새로 사면 되잖아요. 왜 하필 제가 준 걸? 그때 갑자기 선물이 필요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카드 내역 봤어요. 호텔비, 레스토랑, 술값. 엄청나게 쓰면서 선물 살 돈은 없었다고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골라준 선물이 다른 여자의 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당신한테 받은 진주 귀걸이는요? 설마 그것도?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걸 보니 예감이 맞았나 봅니다. 설마 그 여자가 당신한테 준 거예요? 아니야. 그건 진짜 내가 산 거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하고 허무한 웃음이었어요. 당신이 저한테 준 생일 선물을 받고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내 취향을 이렇게 잘 안다니, 이렇게 특별한 곳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다니 하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근데 그게 다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네요. 남편은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실수였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민지야.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선물이 자신이 준 것임을 깨닫는 순간. 사흘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찾아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 휴대폰으로요. 오늘 저녁 7시 지난번 그 카페에서 보자. 우진.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좋아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카페로 갔어요. 여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바로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 하트 모양 펜던트. 제가 직접 고른 바로 그 디자인.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 씨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정우진의 아내 김민지예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녀를 제가 막았어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앉아주시겠어요? 저는. 앉으세요.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시면요. 여자는 떨리는 몸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저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젊고 예쁘더군요. 화사한 메이크업에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차림.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 예쁘네요, 그 목걸이. 여자는 반사적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건 우진 오빠가 알아요. 제 남편이 선물했죠. 1년 기념으로.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루체 주얼리 영수증 4본을 꺼냈습니다. 그 목걸이 일주일 전에 샀더라고요. 45만 원짜리. 맞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요, 제가 남편한테 선물한 거예요. 네? 여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석 달 전에 남편 승진 축하 선물로 루체 주얼리 쇼핑백에 예쁘게 포장해서 줬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바로 그 목걸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당시 선물 주던 날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라색 쇼핑백을 든 남편의 모습, 그리고 제가 손글씨로 쓴 축하 메시지가 달린 카드. 여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유진 씨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는 우진 씨가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산 거예요. 제 돈으로 제 마음으로 고른 거라고요. 이런.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남의 아내가 남편한테 준 선물을 목에 걸고 다니는 기분이? 여자는 손이 떨리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유부남이랑 1년 동안 만나면서 그게 잘못된 건 알았겠네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과 불륜녀의 민망당황한 반응.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내가 왜 여기? 남편은 저와 유진을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어요. 상황 파악이 된 거죠. 앉아요, 여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우리 테이블 옆 의자를 끌어앉았어요. 지금 유진 씨한테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있었어요. 그녀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목걸이가 누가 산 건지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유진 씨,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유진 씨 생각하면서 직접 골랐다고 했나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저를 위해서 특별히 골라줬다고.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제가 준 선물을 재활용한 거예요. 유진 씨한테 새로 선물 살 돈도 정성도 없었던 거죠. 남편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그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어땠는데요? 제가 정성껏 포장까지 해서 준 선물을 포장지 그대로 다른 여자한테 줄 만큼 급했어요?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 씨, 이 목걸이 받을 때 포장 어땠어요? 보라색 쇼핑백에 은색 리본, 그리고 카드 있었죠? 유진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게 제가 포장한 스타일이거든요. 혹시 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유진에게 항상 예쁘게 빛나줘서 고마워라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필체도 제 거였을 거예요. 제가 원래 쓴 건 여보 승진 축하해요. 당신은 최고예요 였는데 이 사람이 제 카드 뒤에다 새로 쓴 거겠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거예요. 유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이럴 수가. 더 재밌는 거 알아요? 제가 남편한테서 생일 선물로 받은 진주 귀걸이도 루체 주얼리 제품이에요. 같은 쇼핑백, 같은 포장 스타일. 유진 씨, 혹시 몇 달 전에 우진 씨한테 뭔가 선물한 적 있어요? 유진의 얼굴이 또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6개월 기념 때 우진 오빠한테 귀걸이 선물했어요. 진주 귀걸이요? 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완벽하네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준 건 제 선물이고 저한테 준 건 그 여자 선물이고 정말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이네요, 여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유진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비열한 사람인 줄.
이제 아셨네요. 이 사람은 우리 둘 다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저한테는 당신이 회사 후배라고 했고, 당신한테는 저랑 관계가 소원하다고 했겠죠? 유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부인분이랑 잘 안 맞는다고 이혼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저희 딱히 문제 없었어요. 이 사람이 당신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내의 감정 폭발과 가족 내 긴장.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정우진.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에요? 아내가 정성껏 준 선물을 바람피우는 여자한테 주고 그 여자가 준 선물을 아내한테 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지야, 사람들이 다 봐. 보면 어때요? 당신 창피한 거 다 알려줄까요?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말해줄까요? 어떻게 1년 동안 두 여자 갖고 놀았는지. 남편이 황급히 일어나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진정해.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손 치워요. 역겹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2년이에요. 우리 12년을 함께 했어요. 두 아이의 부모예요. 그런데 당신은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놀아놨어요. 게다가 선물까지 재활용하면서요.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 씨, 당신도 똑같아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유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오빠 말만 믿고. 말 믿고? 유부남이 하는 말을 믿어요? 결혼 반지 낀 남자가 이혼한다고 하면 그걸 믿나요? 저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원래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유진 씨는 이제 우리 남편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셈이네요. 다 제 선물이거나 당신이 준 거니까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짐 싸요. 당장 집에서 나가요. 민지야.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해야죠. 당신이 한 짓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요.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유진 씨랑도 깨끗이 정리할게. 이제 와서 정리해요. 1년 동안 즐길 만큼 즐기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연락하지 마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합시다. 결말, 아내의 단호한 선택과 가족 보호.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목격 사진들.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 보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10살 딸아이가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잠시 혼자 있어야 할 일이 있대. 조금 있으면 올 거야. 하지만 결국은 말해야 했죠. 아이들이 알아야 할 나이니까요. 엄마, 아빠가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 아빠가 잘못을 해서 엄마가 많이 화가 났거든.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특히 딸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았지만 저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우진 씨. 저는 그를 차갑게 불렀습니다. 당신이 한 일 중에 가장 용서 못할 건 바람핀 것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짓밟은 거예요. 제 선물을 다른 여자한테 주면서 당신은 제 마음을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였어. 그때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으면 아내가 준 선물을 바람피우는 여자한테 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1년이에요. 1년 동안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저를 속인 거예요. 그걸 용서하라고요? 저는 이혼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질게요. 당신은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만 제대로 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루체 주얼리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제가 당신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아이들 뿐이니까요. 남편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남자들이 다 아빠처럼 거짓말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도 많아. 다만 누가 진심인지 잘 봐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하고 작은 것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는 걸 기억해.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엄마가 준 선물을 소중히 하지 않더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은 절대 함부로 하지 않거든.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보라색 쇼핑백이 제게 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죠. 그걸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도 함부로 대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숨긴다고 해도 작은 실수 하나면 모든 게 무너지죠. 제 경우엔 그게 보라색 쇼핑백이었고 남편이 재활용한 선물이었어요.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시작한 일이었죠.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고 저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 서랍 어딘가에는 그 진주 귀걸이가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유진이 남편에게 줬던 그 귀걸이요. 언젠가 딸아이가 크면 이 이야기와 함께 줄 생각이에요. 이것 봐. 이게 엄마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야.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진심이 아니라는 것.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선물 하나로 시작된 12년 결혼 생활의 종말.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작은 것에서 사람의 진심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당신 자체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요.